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마약 판매상이나 밀수 일당과 접촉하여 소위 지게꾼이라고도 호칭되는 마약 운반책 역할을 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을 구분해 본다면 한 번의 알바 건당 1,00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밀수를 총지휘할 모집체계 인솔하에 아예 동남아 현지로 출국해 공항 세관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밀수해오는 지게꾼 운반책과 국내로 들어온 마약류를 판매상들에게 전달해주는 운반책으로 역할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의 경우에는 대담하게 필로폼이나 케타민 분말 대략 1kg 정도를 포장하여 복대에 차고 옷을 두툼하게 입고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액체화시킨 마약류를 술이나 구강청결제 형태로 위장하여 핸드캐리로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다시 결정화시켜 가루 형태로 재판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 세관에서 고가의 신체 스캔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특정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지품 검사나 마약 반응 스캔 검사도 확대하고 있어 마약 밀수로 적발되는 운반책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 공항 밀반입이든 국내 마약 운반책이든 간에 경찰에 검거되면 긴급 체포된 후 거의 100%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액 알바 제안을 받았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물건의 운반이나 세관 밀반입을 도와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구속되었다면 당장 해야 할 것은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사실 마약 운반책으로 체포 후 구속된다면 당황하여 어찌 대응할 바를 모를 수 있으나 일단 정신을 차린 후 혐의 대응을 할 부분에 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운반한 시점이나 그 이전의 배송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설령 마약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약 종류와 가액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마약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마약 운반에 관여한 경우라면 이론상 무죄 무혐의도 가능하겠으나 실무상 마약 운반책 사건에서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인식 정도가 낮았다거나 다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처벌 수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마약 종류와 가액에 관한 인식 여부의 정도에 따라 차후 혐의에 관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질 수 있고 형량도 수년 이상 차이 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요컨대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운반책으로 검거되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인 접견을 하여 이런 부분에 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찰 수사 때 변호사가 입회해서 진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약 소량 밀반입과 대량 밀반입 형량 차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약 밀수 사건의 연루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검거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운반에 관여한 마약류의 양과 단가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제명과 형량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밀수나 운반 당시 압수된 마약류의 단가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마약 단가의 계산을 개별 사건에서 도매가로 산정할지 소매가로 계산할지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나 밀수 사건이라면 한 번에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가는 대부분 5천만 원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운반책 피의자는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인데 이때 법정형 수위는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마약 대량 밀반입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특가법 위반 마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리 초범으로 단기간 가담하였고 수수한 대가가 적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대량 밀반입 사건에서는 단순 운반책 알바라고 하더라도 징역 3년 내지 5년 수준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여 소량 밀반입 사건에서는 당장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해도 초범으로 양형상 선처를 받는다면 1심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이겠으나 마약은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폐해를 끼치기에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구매 투약자라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만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지 마약 운반책이나 상습 투약자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됩니다. 사실 마약은 한번 접하다 보면 처절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약을 하기가 힘들기에 또 마약을 하게 되어 재범 이상으로 처벌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약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따로 없는 사건이다 보니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도 없는 것도 형 강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속되었을 때에도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해도 혐의 대응을 통해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으려면 마약 전문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같은 운반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운반하는 대상 물건이 마약인지 알았는지, 종류와 가액까지 대략적으로 알았는지, 언제부터 마약 운반이나 수입을 공모했는지, 밀수나 배송, 소분 등 어느 범위까지 역할을 맡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든 공범위에 있는 경우라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직책과 역할에 대해 상호간 주장이 달라지며 다투게 될 때도 많기에 마약 변호사 조력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운의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